3시 33분입니다. 3월 20일 금요일. 금요일 기준의 시장의 흐름은 무려 108포인트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런 흐름 V자형으로 나올 수 있다. 대공황 상태의 어떤 흐름이 아닌 비정상적인 공포심의 확대, 그 부분은 미국 쪽에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그 흐름을 조금 뭐랄까요, 그 기준을 많이 세워버린 거죠. 정치적인 논리에서 기준을 좀 세운 부분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시장의 안정화 부분은 오늘 뭐 100포인트 올랐다고 해서 안정화가 된다라는 개념보다도 향후의 흐름이 이제는 우리가 견뎌냈기 때문에 향후의 흐름에 있어서 앞전의 저점 부분만 이탈시키지 않는다면 크게 무리는 없다라는 거죠. 그죠? 그런 맥락에서 좀 놓고 보실 수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통화수합 관련해서는 저는 거꾸로 해석을 해드릴 거예요. 여기저기서 통화수합 관련해서 봤지, 이것 때문에 올라왔다, 이것 때문에 돌려줬다, 이것 때문에 상갔다, 이렇게 표현하는 곳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어제 분명하게 뭐 누가 얘기를 했던 안 했던 윤정도는 분명히 말씀드렸던 내용이 환율의 변동폭이 버겁습니다. 그리고 그 앞전의 변동성은 전혀 그 앞전의 변동성은 뭐 오늘 환율 내려간 그 정도 수준뿐이 더 되나요? 어찌됐건 환율 부분의 변동성 부분이 다소 이제 부담이 됐는데, 첫 번째는 일본 쪽에 엔화도 동반적인 약세를 띄었다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 환율을 놓고 보시면 이제 뭐 목도 안 나와요. 뭐 방송 나가서 약을 또 쓰겠지만은 이렇게 보시면은 엔화의 한국 원화의 월봉 놓고 보실 때 꼬리가 이제 달려졌어요. 근데 1,300원 수준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윤정도가 평상시에 1,200원 라인 보시고 1,300원 부분까지 올라올 때 그때 공포감을 느껴야 되는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결국은 그 1,300원 근처까지 올라와서 야, 이건 심각하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뭐 통화수합이 됐든 뭐가 됐든 안정화는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통화수합을 우리나라가 개별적으로 통화수합을 단행을 했다면 그것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것이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만의 문제냐라고 돼버리거든요. 우리나라만의 문제냐라고 돼버리면 그건 심각해지죠. 근데 그게 아니라 통화수합을 미국 연준에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우방국들, 우호국들 또 여러 군데 합산을 해서 통화수합을 했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발을 빼면 되죠. 뭐라고? 야,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야. 그냥 전체적으로 공조해서 통화수합한 거야. 우리 펀드멘탈 얼마나 좋은데,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와, 우리나라가 달러가 어쩌고 저쩌고 이래 버리면 난리 나는 거고 오히려 안 좋은 거고, 또 한 가지는 하여간에 엔화 부분의 강세가 아닙니다. 안전자산으로의 회귀가 아니라 엔화가 100엔까지 찍고 돌려줘서 약세로 전환됐잖아요. 약세로 전환된 거거든요. 그러면 달러 인덱스의 강세에 따른 그러한 흐름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전혀 문제 없었다. 다만 원화 가치의 훼손이 우려돼서 조금 조정이 어제 심화된 거고, 수요일 날 폭락 그리고 목요일 날 폭락 기준에 신용 물량도 많이 털렸고, 그죠? 그 부분이 좀 가벼워졌고, 또 기관들의 로스컵 물량도 많이 털렸을 거고, 또 그 부분이 또 가벼워졌을 거고. 그래서 향후의 흐름은요, 무지하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독일 같은 경우에도 월봉 보시면 뭐 상당하죠. 근데 2016년도 저점을 깨고 내려간 흐름이긴 합니다만, 최근의 저점을 사거래일째 뭐 그렇게 크게 이탈시키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바닥을 인식을 하고 있는 모양새인데, 오늘 기준에 꼬리 달고 돌려놓으면은 상당히 이쁘죠. 이 상태에서 마무리되고 도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스타가 될 수도 있고, 혹은 여기서 급격히 돌리면 망치형이 됩니다. 다음 주에 10,000포인트 위로 올라가면 아주 가파른 되돌림의 현상이 나옵니다. 거기에 미국 쪽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놓고 보는 거예요. 주봉 기준에서도 좋지만 월봉 기준에서 뭘 보자고 그랬죠? 이달 말까지 꼬리 조금만 더 달고 다음 달에 뭐 1,500포인트 위쪽의 흐름이 연출이 되면
20월봉선에 대한 부담 요인이 그래도 일정 범위 해소가 됩니다. 20월봉선이 강세를 유지한다라면은 뭐 나쁠 거 전혀 없죠. 이들은 2016년 저점 자체를 깨질 않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나라의 기준이면 악을 쓰고 말씀드린 것처럼 악을 쓰고 말씀드렸잖아요. 전기 전자 업종 이외에는 대안이 없다. 그 말씀 드렸습니다. 또 대형주 이외에는 대안이 없다. 결론적으로 지금 유가증권 시장의 조정폭 어마어마하죠. 1900 대비해서. 대형주는요 비슷하게 올라왔습니다. 중형주, 소형주가 숨도 못 쉴 정도가 된 거고 나머지 업종 전체 보시면 다 똑같아요. 유일하게 의약품과 유일하게 전기전자 업종 이쪽만 살아남은 거고 이쪽의 월봉 기준에서의 흐름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흐름과 똑같습니다. 또 삼성전자의 흐름과 똑같습니다. 하이닉스 또 우리 삼성전기, LG이노텍 오늘 상한가 같죠? 똑같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력주가 어찌됐건 어떻게 놓여져 있어요? 관심 종목 뭐 다 오픈해 놓으면은 어때요? 오늘 우리의 주력주 기준에서 IT 쪽에 LG이노텍 비중을 우리가 실어놓지 못했지만 그래도 주력주 위주의 IT 5종목 6종목 넣어놓은 것 중에 상한가가 나온 거예요. 한진칼 얼마나 어려우셨어요? 상한가가 나온 겁니다. 이제 스타트예요. 2월 3일자의 계좌를 여러분들에게 공표를 해드리고 오픈을 해드리고 그 부분을 보여드리면서 다른 게 아니에요. 뭐 수익 났다는 거짓말해서 막 시즌에서 대박 났어요. 초대박 났어요. 이게 낫지. 이게 뭐 계좌 수익 뭐 얼마나 돼? 4.44? 한진칼 51,500원일 때 삼성전기 95,700원일 때 네이버 155,000원일 때 올려놓은 게 4.44고요. 지금 6%예요. 2월 3일 대비해서 6%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해도 가릴 수는 없는 거예요. 윤 정부가 이번에 한진칼 재편입의 평균 단가가 가장 높게 기준 잡을 때 7만 원이에요. 우린 고점에서 일단 전량 차익 실현을 했죠. 그러고 나서 지금 비중이 최고 높게 잡힌 평균 단가의 비중이 7만 원이면 기존의 3만 원대 후반 4만 원 거기서부터 9만 원까지 수익 낸 거 그거 빼고라도 편하네요. 삼성전기 말씀드렸잖아요. 어제 8만 원대 이거 10만 원대 12만 원대 16만 원 못 간다고 생각하면 주식시장에서 발을 빼야죠. 여러분들께 여러분들의 자산이 제 자산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도 파생 매매를 할 겁니다. 파생이 얼마나 무서운지 말씀드렸죠. 기아차에서 윤정돈의 2007년도에 400억 그냥 휴지되고 한 방에 그게 파생이에요. 수익 아무리 10배 20배 내도 결론적으로 지금 기준에 진짜 뭐 시장이 무조건 올라간다 부채도사다 그러면은 전량 매도해서 콜 상품 샀어야죠. 어제 오늘 아침에 오늘 기준에 한진칼 상한가에 우리가 개장 초에 굉장히 어려웠습니다만 그 어려움 이겨내고 내동매매 안 하니까 결국은 이 상한가에 되돌림을 우리가 가져간 거예요. 개장 초에 시장 강한데 지 혼자 눌리고 거래량 없고 결국은 돌렸죠. 예. 삼성전기 마찬가지고요. 하이닉스, 삼성전자, 네이버 얼마 밀리지도 않은 네이버 오늘 그래도 탄력 받았습니다. 전체적으로 평균 단가 대비 사실 굉장히 많이 내려와 있어요. 우리도 뭐 지난 12월 달에 IT 주들 DB하이텍, 삼성전자, 하이닉스 또 한진칼 그 수익을 미처 못 내놨다면 단타 수익이야 뭐 그거 얼마나 돼요. 뭐 상한가 몇 개 잡으면 뭐해. 들어가지를 못하는데 1% 5% 들어간 게 무슨 수익이 났겠어요. 또 손절은. 결론은 그간의 수익이 일부 있어서 지금 장에 일부 버팅기는 거고 또 오히려 그간의 수익이 없고 늦게 들어오신 분들은 손실이 깊더라도 살아날 방법이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 분명하게 있습니다. 대형주가 상한가 가는 이런 장세 분명히 온다 그랬죠. 왜? 대공황 상태의 조정이 아니었어요. 심리적인 조정이었죠. 자신감 가지시고 IT 위주에 집중하시고 그리고 파생이나 신용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한진칼 전략 무료로 다 올려드렸으니까 참조하셔서 뭐 동영상 유튜브를 보시든 아니면 우리 카카오톡 카톡방을 찾아오셔서 글을 보시든
전략 기준 확인하십시오.